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자 오후장에 치고 올라오는 인기 급상승 종목 임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위조웨이브 이권희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치고 올라오는 종목에 대한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번이나 VR가 발동된 종목입니다. 자, 사실 자회사 코미코가 먼저 견조한 흐름을 연출해왔고 오늘은 미코의 급등이 두드러집니다. 현재의 시각 계속해서 탄력 강하게 가져가면서 27%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HBM TC 본도형 펄스피터 히터의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도 있고 미코파워의 연료 전제에 대한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미코의 흐름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네. 미코의 급등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너무 쉬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코 파워 관련돼서도 지금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 내에서 태양광이랑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풍력은 조금 다소 지금 안 좋은데 왜냐하면 케이블이라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수소 쪽은 다시 한번 드라이브가 좀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코 파워에 대한 그런 그동안 좀 미코 파워 때문에 못 갔다는 부분들이 다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자회사 코미코가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네. 흐름이고요. 올해 아마 차상 최대 실적을 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코가 뭐 이제 지주사니까 그 위에 지주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평가 이익도 지금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 연료 에너지가 같이 한번 동력을 같이 실어주면서 네. 오히려 지금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코미코는 계속 우상향했지만 사실 미코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게 한 번에 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미코의 급등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북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쉬었던 주가가 오늘 이제 분출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더 갈 수 있는 힘도 있을까요? 지금 오늘 거래량과 현재 외국 기관의 수급을 보면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거래가 한번 대량으로 터지면서 전고점 부근으로 지금 급하게 한 번에 가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강하게 뚫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걸 이제 사는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구나라는 의미로 네. 강하게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체적인 HBM 모멘텀도 있고 코미코의 실적 성장 플러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의 거래와 힘을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주셨고요. 그럼 신규 매수도 유효한지 아니면 천천히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코 세라믹스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코미코도 같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조금 이제 편하게 하실 거면 코미코가 사실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실적이 받쳐줘서인가요? 실적이 이제 뭐 1분기만 해도 올해 한 2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는데 이 작년에 330억 벌었던 회사가 올해 한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코미코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코미코가 조금 더 눌림목 줄 때마다 사모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코는 지금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못 올랐던 부분들을 한 번에 돌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뭐 추세적으로 저는 13,500원을 뚫고 14,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살 거냐 27%에서 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 한번 상황을 보시고 네. 종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긴 하지만 워낙 격하게 움직인 데 따른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실적에도 받쳐내주고 있는 코미코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미코 첫 번째 임급종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와, 이 종목도 이렇게까지 강한 힘을 가져갈 줄이야. 네, YC 살펴보겠습니다. 9YYK죠. 4월 삼성전자양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오늘도 12%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HBM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속속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을 등에 업은 YC의 주가 급등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최근에 단기 급등 이 폭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YC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인 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수급적인 면에 앞서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과거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그때 과거에 한번 오를 때는 CXL 관련된 형태로 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주목받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상승은 HBM 장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최근에 오늘도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이 11.7%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믿음감이죠. 그런 믿음감에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적인 측면 이미 상당 부분 좀 알려줬고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현상이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 관점에서는 지금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급적인 면을 봐야 되거든요. 지난 한 달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양매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5일간의 수급을 좀 면밀히 좀 지켜보면은 속속 차익실현 좀 나오나요?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대략 제가 추정키로는 한 20만 주 좀 넘게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113만 주 정도 순매수였어요. 네. 괜찮았죠. 근데 오늘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이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익절하고 나머지는 추세 대응 맞고요.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잘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손절 라인을 제한을 시키면서 대응하면은 뭐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가지? 그러면서 이제 신규 매수로 바라보기에는 일단 좀 보내줘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에서만 좀 유효하고. 그렇죠. 신규로 모아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뛰었죠. 때문에 네. 부담스럽고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하방을 뭐 제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하방을 제한한다면 제가 볼 때는 13,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전부 다 매도 개념으로 해서 대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가량은 익절을 하는 비중 그렇죠.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자리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익절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YC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도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면서 올라서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에 연휴 기간 강했던 미국 시장까지 호조 많은 우리 시장, 오후장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8만 원과 18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코스피 강세 흐름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2,700선을 한 달 만에 회복한 코스피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0.62%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을 확인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7천억 원대, 기관도 함께 7천억 원대 매수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선물에서 2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긍정적 분위기 앞으로 계속되리란 기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장에서 변동성 크게 키우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VI 종목 통해서 확인하시죠.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툴젠이 유전자 가위와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툴젠이 한 12시 30분경 상승 VI가 발동이 됐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하락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한온시스템을 1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17% 급락하는 가운데 오늘 금호타이어 등 다른 타이어 관련주들도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지난 목요일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내렸는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 VI가 발동되면서 현재도 11%대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윈텍도 오늘 상승 VI가 발동됐는데요. 6거래일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상승세 급격하게 키우면서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VI 특징주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전력 설비주들 정말 강합니다.
전기라는 말만 붙으면 다 상승하는 것 아닐까 같은 시장인데요. 우선 전력 설비 투톱,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굳건하게 상승하는 중에 20%대 후반에 급등 나오는 중소형주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일전기공업은 11시경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살짝 풀린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었고요. 또 세명전기가 여전히 상한가 달성된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대원전선, 광면전기, 또 과온전선까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해 말 상장한 기업으로 피팅과 밸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천연가스가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급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장중 2%대 저점에서 현재는 26%대까지 급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의 추세 오후장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VI가 발동된 종목 인급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또 만나보시죠. 네, 지금 VI가 발동되면서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상한가 갈까 말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살펴볼까요? 지금 AI로 전력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전력주들이 갖고 이제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까지 확장을 해서 새 전력 공급원을 찾고 있는데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면서 관련주들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미국 등에 좀 수출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급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또 시총이 작기도 하고요. 일단 조금씩 시장에서도 SOFC 관련주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단 이슈가 붙었잖아요. 네네. 오늘의 급등이 또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신호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단 미국 쪽의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천연가스가 이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60%로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가 40%를 공급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의 가스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업체 중에서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1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에서 보면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최대 20%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왔던 얘기가 천연가스 수요 급증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아무래도 AI 전력 풍기 대체제 천연가스 때문에 좀 부각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24일 날 상장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시점까지 보면은 물량이 다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500 이슈는 없고요. 6개월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11월 24일인가 올해 5월 달 정도 되잖아요. 12월 1, 2, 3, 4, 5. 5월 달 정도 되는데 5월 달에 풀리는 물량이 다 최대 주전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500 이슈가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번에 사서 단번에 이득을 남기겠다는 전략보다는 한 번 사주고 좀 빠지면 또 한 번 사주고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은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신호탄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올려 세우는 힘을 봤을 때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미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코 파워 같은 이제 맥락에서의 움직임 이슈를 받기도 했고 네네네. 그러면 부산 퓨얼셀도 사실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아. 확장해서도 볼 수 있나요? 조금 뭐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집중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선 엔지니어링 기대감이 좀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시총도 작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움직이고. 두산 퓨얼셀 쪽으로 뭐 대신 종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제가 네.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네. 주인공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사는 건 아니세요. 네.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7,500원 전후 정도까지 나올 때 매수를 하시거나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어느 정도 가격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공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뭐 천연가스,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 챙겨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선방하는 조선주 안에서 또 꼽아봤습니다. 오늘 또 힘이 붙고 있는 종목이죠.
있죠.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하반기 흑자에 대한 기대 플러스 4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도 좋았고 성과 상승도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도 추심이 좋습니다. 특히 현대미포가 오늘 7%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힘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렸다가 네.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박스권을 뚫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한 77,000원을 돌파했는데 현대미포는 다른 조선주하고 뭐가 다르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는 탱커를 주로 만드는 운반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탱커 쪽이 보면 배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형 선박이라고 하는데 중형 선박들에 이제 관련된 중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망해서 이게 경쟁이 굉장히 경쟁사가 없다라는 네네. 부분이 강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는 프리미엄을 좀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지금 하반기에는 뭐 좀 늦어졌지만 흑자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MR 탱크 시장의 뭐 수요 회복이 시장의 예상보다 작년부터 회복된다고 했는데 조금 속도가 좀 더디긴 합니다. 더디긴 하지만 여전히 매출액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한 뭐 연간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구조조정 강도 이런 경쟁업체들 구조조정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대미포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 애널들의 분석들을 쭉 보면 네. 아주 뭐 낮은 데는 한 9만 원 정도 목표가가 높은 엄경화 애널 조선의 공모라고 하시는 그분은 13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치 평가를 하느냐, 당장의 실적 회복이냐, 아니면 이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는 체력이냐라는 걸 이제 따지는 건데, 저는 적어도 9만 원대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도 늦지는 않다. 이거는 물려도 사실은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희 대표님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종목들이 다 잘 갔거든요. 네, 물려도 괜찮은 자리다. 네. 지금 현대미포는 그만큼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를 높게는 13만 원까지 나온 그 힘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나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은 조선주이니만큼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팩트체크 들어봤습니다. 임급종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 그리고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종목 포착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전선이 거래량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전선주, 특히 대원전선은 상위에 보이지 않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인데 1분기 전기기기 수출 호조, 구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전선, 전력설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대원전선은 거래량이 9천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광명전기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은 무려 전거래일 대비 1,4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폴라리스 AI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직전 고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전환하고 변동성은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발언풍 속 국내 반도체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IC도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주도 삼성발 훈풍에 상승하고 있는데 HP테크놀로지의 거래량이 높습니다. 삼성전기가 당초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 라인을 한 개 분기 앞당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다 보니 상승률 상위에는 개별 종목들이나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종목 분포 역시 코스닥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인데요. 먼저 최상위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2차전지 제조기업 코칩이 보입니다. 장 초반 80%대까지 급등을 보였는데 역시나 최근 IPO 기업들의 흐름처럼 상승분을 많이 반납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한 제일전기공업도 올라와 있고요. 공시 직후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 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대체 연료로 여러 에너지들이 부각되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 전지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점이 부각돼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반도체주 미코도 보이고요. 가온전선도 4거래일 만에 반등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대원전선을 시작으로 신고가 종목들이 오늘 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단연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반도체죠. 타이거일렉부터 리노공업, 유진테크 그리고 SAMT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리노공업의 경우는 3거래일째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주들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 판정 이어가 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판정해볼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대세는 하이브리드카라고 하이브리드카 부품을 주도한 건 코리아 FT였는데 요즘 세방전지의 추세가 더욱더 눈에 띕니다. 오늘도 3%대 상승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 있을까요? 기업 분석에는 김성훈 이사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오늘 하창환 본부장에 각각 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분석 들어가 봅니다. 먼저 기업 분석. 세방전지가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일단 싼 종목입니다. 퍼 9배고요. 그리고 현재 PBR 0.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방전지 하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로켓 배터리 하면 아마 모두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키워드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부 고급 차종에만 적용이 됐었던 하이브리드를 이제는 전 라인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전용 이제 축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AGM이라고 하거든요. 고성능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GM의 매출 비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흐름들이 현재 세방전지의 주가 흐름을 상당히 견조하게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용 고성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높은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교체 수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가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는데 2,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금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교체 수요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하이브리드의 어떤 배터리에 대한 수요 자체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비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현재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의 경우에는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0% 증가를 이제 한 상황이죠. 이제 올해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 15%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750억으로 약 30에서 33%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PBR 0.8배라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싼 종목이 이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무서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40%에 1,900억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알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짜 기업이다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 플러스 성장성까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세방전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 분석을 토대로는 좀 긍정적인 방향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신고까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기급등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시더라도 24년 이제 선행 PER 수준도 9배 수준이고 뭐 PBR 같은 경우도 0.8배에서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비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에 맞게끔 사실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 나오면서 주가의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요거는 단기 물량에 대한 흐름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과 또 단기적으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의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 달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사실상 큰 거래 없이 중요 이평선들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직전 고점을 뚫어줄 때는 거래량 동반해서 뚫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업황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펀더적인 부분에서 이런 성장 기조들이 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부분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21선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이탈을 했을 때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을 21선 잡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대량 자금을 한 번에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는 거래량 대비했을 때 주가의 탄력도가 좀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너무 높게 설정하시기에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분할로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기조를 보게 되더라도 기간에 조금 순매수가 강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같이 받아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상승 트리거 자체를 기간에서 특히나 연기금에서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거나 이제 금투에서의 좀 강력한 이런 투매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만 조금 조심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세방전지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비중을 강하게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상향과 이런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판정에 대한 결과 어떻게 또 두 분 정리해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답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세방전지 더 달릴 수 있다의 긍정적인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업 분석의 김소훈 이사는 판매 증대와 제품 믹스 개선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기대할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판가 자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하이브리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삼양식품의 어떤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내가 사려고 하니까 또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포모에 의한 추격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서서히 좀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5일선을 탈 때 매수에 대한 기회로 가져가 보자라는 세방에 대한 판정 내려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하창원 본부장은 기업 펀더멘탈과 주가가 동행하는 추세다라면서 더 갈 수 있는 힘을 또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이유 없이 만약에 주가가 급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좀 누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까지도 좀 지켜볼 만한 뭐 자회사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업황 상태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너무 급하지 않게 뭐 조정이 한 2, 3주 올라갔다 또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눌림목의 흐름들을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가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일정한 라인에서 큰 변화 없이 기울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고가 부분에서도 이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살아있다는 부분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공통된 긍정적인 판정을 들었습니다. 세방전지 더 달릴 수 있는 힘, 지금도 충분히 투심이 살아있고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우상향의 추세에 대한 기대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
겨뤄볼까요?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겨뤄보기에 앞서서 지난 한 달간 두 분이 겨뤄왔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베스트 3를 정리했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이 워낙 핫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그 성적표 확인해 볼까요? 뭐 한미반도체부터 한화엔진, 태움까지 좋은 수익률, 특히 한미반도체 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도 전력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을 쏙쏙 골라주셨었죠. SD 현대일렉트릭부터 LS 오늘도 흐름 좋고 또 조선주 내에서는 SD 한국조선해양까지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할 종목들이 오늘 참 많아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이제 힘을 내주고 있어서 더 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좀 비중 조절을 할까? 고민이 되는 자리이실 것 같거든요. 네. 김성희 기자님 지금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신규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금 추세를 돌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5월 22일에서 3일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마 그 전까지는 매크로에서 큰 이슈가 없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흐름에 이어 맞춰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된 AI 반도체 섹터 역시도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그렇다시피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 상당히 좀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일부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에 대한 또 전략도 필요하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이제 SD 현대일렉트릭, LS 오늘 또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워낙 또 시세를 내고 있다 보니 좋은 흐름인데요. MSC의 편입 발표를 앞두고 그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AS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요번에 MSCI 편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가 이제 LS 쪽이 좀 편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기사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해적 케이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 물론 단기간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과의 이런 공급망 이슈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흥국 쪽으로의 이런 전선이라든지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만 보더라도 사실 엄청난 이벤트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에 따른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 기계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도 아직 PER 수준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피어 그룹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감들 충분히 저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익 시현 지금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네, 보유 관점으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AS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종목 짧고 압축적으로 두 분의 종목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제차 신고가를 격신한 리노공업대 이에 맞서는 BH 살펴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두 분과 함께 사실 판정을 했던 종목인데 그때 두 분 다 살짝 쉬어갈 수 있지만 그 쉬어갈 때가 매수 기회라는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을 짚어주셨거든요. 이제 종목 겨루기 종목으로 나왔네요. 김서훈 이사님. 네. 리노공업 BH 모두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는 키워드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시장 흐름 자체가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강한 장대 양봉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NPU의 대장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NPU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애플도 드디어 이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만큼 6월 개발자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리노공업이
어느 정도 이런 온디바이스 AI 어떤 수혜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 면에 있어서는 저는 나무랄 데가 없죠.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는 엄청난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PBR 단에서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의 고평가는 충분히 정당화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퀄컴과 ARM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퀄컴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리노공업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이제 ARM 역시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자, 이 ARM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슬슬 좀 봐야 되는데,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 역시 리노공업의 상당한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그런 관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신고가의 상승 시그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에 맞서는 BH도 애플에서도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말씀 주셨으니까 이에 대한 호응을 또 BH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애플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쪽에서의 좀 수혜의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가의 위치에너지도 사실상 한 번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좀 노려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신제품에 대한 이벤트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WWDC에 대한 모멘텀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OLED 관련된 이벤트가 오늘 또 밤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주가의 상승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장사업 쪽에서의 좀 기대 사업에 대한 이런 성장 기조들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이제 애플 부품줄 중에서 리바운드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바닥권에서의 좀 기술적인 강한 움직임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신제품 공개 플러스 또 개발자 회의에서의 기대감 BH 그리고 리노공업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김서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